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신년 인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서 대여 단일 대우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전열 정비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들도 가세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던 문희상 상임 고문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라는 사자성어 교토 3구를 거론하면서 플랜 2, 플랜 3 해서 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었죠. 문 고문은 나중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토상굴 뒤에 한 내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의부통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 같으면 일사불란한 체제고 그건 독재입니다. 민주정당의 기본은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서로가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구속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듣고 오신 것과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압수수색당하고 소환당할 때 이 대표는 결백을 믿는다고 비호하지 않았나라며 당까지 나서서 대변인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 주장인데요. 지금 야당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 맞서야 한다며 다른 플랜을 생각할 때보다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야당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우리 야당이 똘똘 뭉쳐서 맞서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문 전 의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의 언론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 시국에서 야당 탄압 전국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플랜을 생각할 때보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물론 이제 당내 몇몇 분들의 이제 이견은 있겠으나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야당 탄압에 맞서야 된다. 그런 게 대체적인 지금 기조입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주목됩니다. 정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당과 대표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때문에 이 대표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 방탄 이 프레임을 걱정하고 또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거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탄 비판이 제기되는 걸 두고서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나 부위원장과 윤 전 의원의 행보에 각각 친윤계, 비윤계 세력 결집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당권 경쟁 구도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 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윤 대통령의 뜻과 연결짓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맡은 이 역할,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네. 대통령께서는 어제 인터뷰에서 어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조선일보. 그래서 거기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세를 취하며 반윤 행보를 걷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출마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장 보완적인 당대표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최근 친윤 후보 판으로 짜여진 전대에 자신이 굳이 출마해야 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권이 결국 이제 당원 100% 투표로 정해진다는 거 바로 그게 무엇보다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각자 이제 경쟁자들을 겨냥한 발언 수위가 아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 이 패륜, 꼰대, 아바타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야말로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 사이에서 강하게 충돌한 건 바로 이 수도권 총선 출마론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수도권 출마론을 제기한 건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면서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현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이제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라는 점, 이 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고요. 최근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하고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 이걸 공식화하기도 했죠. 네, 이에 인천 동구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참 한가한 소리, 좁쌀 같은 이야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수도권 지도부가 들어서 어떻게 수도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연대 보증인으로서 모든 후보들께서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야지. 뭐든지 하시겠다. 소소한 걸 가지고서 지금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국민이 당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 찍어준다 그러던가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또 이슈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장제원 의원도 나섰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저와 직접 한 통화에서 지역 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 이렇게 윤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윤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꼰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소장파였던 장 의원이 이제는 꼰대가 됐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기계를 패륜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자들 간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불공정한 이야기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K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 의원이 타인에게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출마 선언은 당에 표바친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한다는 점도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방에서 지역구가 있으면서 나는 수도권에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럼 진정성이 있다. 그거는 진정성이 있고 뭐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 아마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가 내일 하는가 그럴 텐데요.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서울 수도권에 중점을 두시려면 광화문 내거리에 사시지. 왜 또 구미시 상모동까지 오셔가지고 출마선을 거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일부 당권 주자들의 과거 행적을 지적한 게 지금 오늘 오전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서 당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당권 주자들을 겨냥한 말을 차례대로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당칠 치다가 돌아온 사람, 탄핵 앞장서고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아서 진박과 야합해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보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홍 시장이 직접 주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은 유 전 의원, 수양버들 같은 사람은 나경원 부위원장, 친박 행세로 득세하던 사람은 윤상현 의원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해라,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지 말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고 주장했지만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